장윤정 기자님의 예. 현장 막정 맞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요새 문자가 난리예요. 문자가 성업입니다. 요새 네. 전화 통화 안 하고 전부 문자로만 소통하나 봐요. 그래서 요 며칠 사이에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위원장에게 직접 보냈다는 문자 메시지가 도대체 정말 출구 없는 극단 정치 수준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네. 이게 결국은 이게 뭐 별거 아닌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야말로 국민의힘이라는 정당 자체가 파국적 상황, 막장 정치로 갈 수 있는 그 기로에 서 있다. 거기에 김건희 여사가 핵심 요인으로 등장했다. 굉장히 이제 중요한 시그널로 보고 있고 지금 이게 문자에서 시작해가지고 지금 댓글팀까지 갔어요. 맞아요. 예. 예, 이게 일파만파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상황인데 제가 어제 국민의힘 내부 취재해봤더니 네. 내부에서는 이거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막장이고 자해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다가 우리 다 죽어 뭐 이런 분위기가 그러니까, 실제로 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너무 극단적으로 갈라지지 말고 그래서 어제 있었던 후보 정견 발표에서는 네. 공식적으로는 특별하게 각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대에서 내려온 다음부터는 또 다시 또 막 본심이 나를 등장했죠. 네. 나를 세우면서 갈등을 세게 했는데 실제로 이게요. 그냥 여일하게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그동안 국민의힘 내부에서 크게 일었던 총선 패배 책임론을 둘러싸고 이게 한동훈 책임이냐 대통령실 책임이냐 무수히 갈등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해 11월에 터진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사건 이거 도대체 사과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수사 받아라 왜 안 받냐 이게 뭐 선물이냐 뇌물이냐 뭐 네. 별의별 얘기가 많이 있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김건희 여사가 이 사건 이후에 5개월 동안 완전히 숨어서 자맹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민정수석이 새로 임명이 되고 없던 거를 새로 만들고 그리고 검찰 인사가 난 다음에 사실상 안전장치가 마련된 다음에 김건희 여사가 바깥으로 나온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을 정도로 실제로 김건희 여사의 상당히 뒷배가 되는 검찰을 배경으로 해서 지금 활동을 재개했다. 그런데 그게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김건희 여사가 여당의 전당대회까지도 막대한 또는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그동안 대한민국 정치에서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영부인의 당무 개입. 그렇죠? 대통령 그렇죠. 부인의 네. 정치 전면 등장 이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문자 5개가 어제 저녁에 TV조선을 통해서 원문이 공개가 됐는데 네. 이 원문에 대해서도 정치권 안에서는 상당히 구구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이 자체가 상당히 윤문을 많이 한 것 같다. 각색 가능성이 있다. 네. 네, 그녀가 그동안 국민들에게 뭐 이제 아주 내추럴하게 보여준 태도를 볼 때는 가래침을 뱉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굉장히 격의 없는 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상당히 좀 내용이 좀 윤색이 돼서 나온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문자를 좀 읽어보면요. 네. 일단 뭐 이 원문이라고 이제 TV조선이 공개를 했기 때문에 이게 뭐 실제로 조금 언어를 순화해서 했을 수는 있지만 이 맥락 자체가 틀리지는 않을 것 그렇겠죠.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정치 통역사. 문자 해설사. 네, 문자 네. 해설사. 예, 네. 남들은 문화 해설을 하고 있는데 저는 문자 해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1월 15일부터 25일까지 이제 5차례의 문자를 보냈는데요. 일단 이 말을 하는 가운데 누군가 도착을 하고. 나 진짜. 배를 어떻게 할 거야, 배를. 아니 뭐 큰일 났네. 황제 반은 이거 어디다 두고 어디였어요, 있어요? 이거? 네. 이게 엉망이 네, 알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시청자 여러분 너무 죄송합니다. 옷이 찍어. 아니 소개는 해드려야 되니까 우리 단독 황제 특종 제조기 김종대 전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상을 바꾸셨어. 몰라 바꾸래.
이야, 진짜 경향신문 돈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의상비로 지금 예. 돈을 조금 쓰고 있습니다. 예, 보니까. 의상비 네. 출연료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구독자를 위해서라면 그 정도 투자는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아니, 진지하게 문자 읽고 있다가 빵 터져가지고 네. 너무 웃겨. 조금 약간 풍성한 걸로 바꿔야 되겠다. 이 소개는 이따 드리고 예. 이제 맞아. 예. 아니 그래서 좀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일단 김건희 여사가 몇 가지 이제 강조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본인은 사과를 하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명품백에 대하여. 그래서 좀 읽어보면 이런 겁니다. 1월 19일 날 보낸 문자인데 제가 네. 사과를 해서 해결이 된다면 1000번 만번 사과를 하고 싶습니다. 단 그 뒤를 이어 진정성 논란에 책임론까지 불붙듯 이슈가 커질 가능성 때문에 쉽게 결정을 못하는 것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대위 차원에서 사과를 하는 것이 맞다고 결정을 내려주시면 그 뜻에 따르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쭉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본인 얘기도 합니다. 지금껏 제가 서울대 석사가 아닌 단순 최고의 과정을 나온 거로 많은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과가 반드시 사과로 이어질 수 없는 것들이 정치권에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좋아하십니다. 그럼에도 모든 걸 위원장님 의견을 따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24년, 그러니까 1월 24일에는 네. 여기에는 또 댓글팀 얘기가 갑자기 나옵니다. 23일. 예, 23일. 네. 요 며칠 제가 댓글팀을 활용하여 위원장님과 주변에 대한 비방을 시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너무도 놀랍고 참담했습니다. 지금껏 함께 생사를 가르는 여정을 겪어온 동지였는데 아주 조금 결이 안 맞는다 하여 상대를 공격할 수 있다는 의심을 드린 것조차 부끄럽습니다. 그러면서 쭉 얘기를 하고 김경률 회계사 뭐 블라블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두 가지 포인트인데요. 하나는 사과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지만 이 문자가 지금 터짐으로 인해서 명품백 이슈를 수사나 조사의 문제가 아니라 사과를 하느냐 마느냐라고 이렇게 협의화시켜서 말을 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은 기본적으로는 김건희 여사 문자로 인해서 명품백 문제를 사과로 이슈를 축소하거나 아니면 논점 이탈을 하기 위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가능할 것 같고요. 네. 23일에 제기된 댓글팀과 관련해서는 이게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예, 오늘 급기야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그러니까요. 예,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시절에 법무부 내부가 아니라 외곽에 네. 사적으로 댓글팀을 운영했고 이것은 사실이다. 법률적으로 대응하려면 하시라. 이렇게까지 네. 얘기가 됐습니다. 온라인 여론 대응팀이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네.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건 불법이거든요. 예, 불법이건 이거 있을 수 없잖아요. 공직자가 댓글팀을 별도로 두고 본인의 기사에 좋아요, 뭐 좋은 댓글 뭐 이런 것들을 막 달게 하면서 여론을 호도했다고 한다면 이 자체로 상당히 심각한 위법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기어이 법률적으로 재판을 가서 참거짓을 가려야 되는 상황까지 왔다. 그러면 이 가운데 중요한 포인트가 이런 겁니다. 한동훈 캠프에서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 누가 죽나 보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싸움은 윤한 갈등 3차 라운드가 아니라 김한 갈등 제1라운드에 막이 올랐고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위원장 간의 정치 갈등이 결국에는 극단적 상황으로 내몰려서 분당 사태까지 갈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이런 전망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로마 황제 율리어스 시저 케이사르라고 하죠. 케이사르. 네, 카이사르. 갈리아 지방을 평정했고 네. 이집트까지 쳐들어가서 클레오파트라와 결혼을 이 저 위대한 정복자가 왜 브루터스한테 암살을 당했냐? 친자식 같은 브루터스한테. 시저가 죽을 때 마지막 말이 뭐예요? 브루터스 너마저도. 네. 그럼 브루터스는 왜 그랬느냐? 로마의 공화정을 수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공화정. 그러니까 시저는 아버지 같고 그런데 공화정을 무너뜨리고 황제 그 1인 지하 권력으로 복귀하려고 그러니까 로마의 공화정을 위해서 나는 찔렀다. 네. 이래가지고 참 그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건데 한동훈과 윤석열은 뭐냐? 또 김건희와 한동훈은 뭐냐? 이런 걸 봤을 때 이제 저기 뭐냐 어차피 이제 윤석열의 나라는 갔다.
망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어떤 공화정을 민주공화국을 뭐 어쩌기 위해서 이제 전륜을 한다. 이 과정에서 모든 문제의 발화점은 김건희였다. 이런 구도가 이제 그 선명하게 보이는 거죠. 네. 드러나면서 이제 어떤 그 로마식 서사가 전개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네. 네. 해석이 정말 부합하는 것 그럴듯하네요. 같습니다. 나는 네. 복장에 맞는 해설을 해줘. 해석을 다 해. 뭔 얘기를 해봐. 내가 달마대사 네. 얘기하면 동양식으로 해석을 그러니까요. 해주고. 예. 예. 다 그러면 내가 그 해석거든. 의상이 누구 옷이에요? 황제의 의상. 시저. 근데 왜 나는 갑자기 최양락이 생각나? 네로 황제. 황제 최양락. 예? 비슷해. 독재자의 의상인데 그러면. 아니 똑같이 네. 충청도 아니에요 최양락 씨하고? 충청도죠. 네. 예. 뭐 저한테는 안 어울리는 복장인 거 다 알아요. 아니 그런 상황인데 아까 문자 분석을 좀 해주셨는데 네. 일단 찬찬히 좀 다시 한번 복기를 네. 해보면 1월 15일 문자 중에 전 이게 들어왔어요. 대통령과 김건희 네. 여사가 발화 주체죠. 재특검 문제로 불편하셨던 것 같은데 대신 사과한다. 네.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열흘 전인 1월 5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합니다. 그렇죠. 근데 보세요. 근데 뭐라고요? 재특검 문제로 대통령과 불편하셨던 것 같다고 했어요. 그러면 추정해 볼 수 있는 건 혹시나 네. 대통령과 예를 들면 당시 보수 언론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총선 끝나고 받는다고 하라고 그랬었거든. 맞아요. 그럼 한동훈 그 위원장이 물론 가정이지만 그런 의견을 가졌다고 한다면 대통령과 견해차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을 암시하는 대목도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여사의 문제로 막 비대위원장 갈 때부터 12월에 왔죠 아마 12월 네. 말 그렇죠. 아닙니까? 말해 왔습니다. 네. 온지 이 열흘 만에 그냥 벌써부터 불편한 관계로 바뀌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대통령의 어떤 그 가족, 이 사적인 문제로 총선을 이제 100일 정도 앞둔 시점에서 네. 저런 불협화음이 생겼다. 이게 바로 이자들의 어떤 인간적인 그 도량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네. 적장하고 그래 싸움을 앞두고 이제 100일 후에 그래 대규모 이제 결전이 있는데 그래. 내분을 하냐? 네. 이 지랄 하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아유. 예. 근데 이런 거예요. 좀 서사를 다시 한번 좀 재구성을 해보면 11월 27일에 명품백 사건이 터지잖아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검찰 내부에서 기류가 형성되기를 너무 증거가 나왔다. 너무 명백하게 영상이니까, 딱 떨어지는 네. 증거가 나오는데 이거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 김건희 여사 소환조사 해야 된다. 라는 검찰 내부의 기류가 생겼고 그중에 동의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이제 이원석 총장도 뭐 이거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리고 당시에 그 중앙지검장이었던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 지금 당시엔 부산 고검장 송경호였을 것 송경호. 같은데요. 예, 송경호. 이게 이 두 사람이 실제로 그런 얘기를 했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분위기가 대통령실로 이제 전달이 됐겠죠. 그래서 이제 수사를 하냐 마냐 뭐 이런 블라블라 얘기가 있는 가운데 15일 날 김건희 여사가 이 문자를 보냈고 실제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후보 사이에 상당히 강력한 이견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 문제로 사과를 하게 되면 야당이 당연히 이거 사과로 끝낼 일이야? 검찰 수사 받아야지 당장 출석해 이렇게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이제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가운데 1월 18일 날 아시는 것처럼 한동훈 위원장이 이 디올백 문제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거 국민들이 걱정하실 만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수준에서 생각해 볼 문제다라는 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김건희 여사가 19일 날 또 문자를 보내요. 네. 그 한동훈 위원장한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0번 만번이라도 나는 사과를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따르겠다 했는데 답이 없어. 그러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1월 21일 날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 당시에 지금은 이제 바뀌었죠. 네. 이관섭 비서실장이 한동훈 위원장을 만나서 당신 그만둬 합니다. 비대위원장 사퇴하라고 하고 한동훈 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기자들한테 출근길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국민 보고 나선 길 끝까지 가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물러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때 유난 갈등 1차, 2차 막 이러면서 가고 있었던 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문제를 가지고
국민들이 전 국민이 알아버린 이 상황에서 이 문제를 그냥 넘길 수 있어 없어라는 것을 두고 차이가, 그렇습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 크게는 김건희 여사 본인하고도 관계가 있었던 거다. 이런 추정이 가능한 것이고 더 큰 문제는 김건희 여사 때문에 대통령하고 계속 사이가 안 좋아지고 점점 멀어지고 이랬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재밌는 포인트는 이제 김건희 여사와 늘 함께했던 친 김건희 여사 편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예, 보수 우파 쪽에 네. 그런 법조인이 있어요. 이런 분은 김건희 여사가 너무 착하다는 거예요. 착해가지고 어떻게든 중재자 역할을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을 화해시키려고 네. 하는 그런 과정이 이 문자에 켜켜이 포인트다. 담겨있다. 네. 이걸 좀 뭐 봐달라. 그런 면도 있죠. 예, 뭐 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판단에 있어서 그 한동훈 위원장과 김건희 여사 또는 대통령 사이에 이렇게 큰 격차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거는 뭐 내부에서 사실상 내분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내분은 점차 커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국면이다. 이거 네. 단순하게 지나갈 일이 아니다.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아니 이어서 말씀드리면 1월 23일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1차 윤한 갈등 봉합이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충남 서천 화재 현장에 가가지고 음. 대통령한테 한동훈 당시의 위원장이 폴더 인사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우린 봉합된 줄 알았는데 그렇죠. 1월 25일 문자를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대통령께서 지난 일에 큰 소리로 역정을 내셔서 마음 상하셨을 거라 생각한다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네. 그러면 그 상간에 네. 23일 그 우리가 봉합으로 봤던 화해와 25일 문자 상간에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의 주장이 맞다면 대통령이 한동훈 후보한테 네. 위원장한테 역정 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네. 역정을 냈다는 거고 네. 실제로 1월 25일 날 김건희 여사가 문자를 또 보내요. 네. 그래가지고 그 조만간 두 분이서 식사라도 하시면서 오해를 푸셨으면 그 좋겠다라는 문자 내용에 얘기를 네네. 하고 네. 그리고 나서 1월 29일 날 밥을 먹습니다. 식사를 합니다, 실제로. 예, 25일 오찬회동을 문자 이후에. 해요. 네. 그러니까 이 문자가 실제로는 대한민국 정치에서 특히 정부 여당 아주 최고위층 간에 주고받은 내용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김건희 여사 문제를 둘러싸고 계속 이런 갈등과 봉합이 계속 진행이 됐던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것이 그럼 왜 이제야 터졌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1월에 문제가 있었으면 1월에 사실은 솔직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사과할 입장이 분명했다면 아니 한동훈 위원장과 별건으로 대통령실 비서실에서 판단해서 이거는 사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정무적 판단에 따라서. 네. 그럼 그때 사과했으면 끝날 일이에요. 사과하고 조사받고 그 절차대로 법률적인 절차대로 밟았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까지도 그는 사과를 하지 않고 있고 사과할 뜻도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다양한 경로로 확인을 해보면 그러니까 그 점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의 판단이 틀리다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그 김건희 여사는 사과할 생각이 처음부터 없어 보였다. 그래서 본인은 공적인 라인을 통해서 대통령 비서실에 사과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촉구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같은 상황을 두고 서로 다른 해석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이죠. 근데 요거에서 사과 문제에 있어서 윤 대통령 입장이 중요하죠. 윤 대통령은 뭐 그 상남자 아닙니까? 그래요? 자기 그 지키는, 네. 부인 지키는. 네. 감히 내 부인을 건드려? 이러면서 상남자 노릇 핫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기 사과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게 그 남편 눈치 봐야지. 거기에다가 저 당에서는 저렇게 뭐 이거 갖고 들고 일어났지. 특검이다 뭐다 네. 이러지. 그러니까 중간에 끼어버린 거 아닙니까? 여사가 끼어버리고 저쪽은 계속 상남자 노릇 하겠다 그러고 이렇게 되니까 저기 한동훈 입장에서는 이거 지금 뭐 하자는겨? 이거 지금 뭐 하자는겨? 사과할 마음도 없으면서 이렇게 네. 쓰리 쿠션으로 들어오는겨?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 가는 거는 저렇게 공손하고 애절하고 애타는 목소리로 5번을 그러니까요. 보낸 걸 씹어버렸다는 거는 그것도 약간 상식적으로 아니 그 일부 필부가 그래도 참 저 정도 정성이면은 권력자도 답변을 해주는 게 인지상정인데 어떻게 영부인에 대해서 이랬다는 거. 한동훈도 대단히 그때 비대위원장도 삐져 있어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예. 답변하기 싫어. 왜 자꾸 연락해? 뭐 이런 식의 다 삐져 있는 거고 김건희 여사만 중간에서 그냥
이리저리 아니, 흔들린 거 아니야? 그런 것도 있지만 저는 이런 측면에서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시는 이제 총선 앞두고 1월, 2월이면 국민의힘이 꽤 여론이 좋았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공천 파동을 겪고 있으면서 3월 3일 조국혁신당이 창당 대회를 하고 그리고 3월 9일인가 8일 날 이종섭 대사가 호주 런을 하고 그러고 나서 황상무 수석의 칼상무 시칼 발언, 회칼 발언이 나오고 뭐 이러면서 완전히 3월 초부터 여론이 역전된 것이지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민의힘이 상당히 150석에서 160석 이상 할 수 있다. 여론이 득이양양하던 때였어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의 사과를 했을 때 이 선거의 결과가 승리로 갔을 때 누구 공이 더 큰 거냐. 이게 김건희 여사가 사과해서 그런 거냐.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공을 나눠 갖기 싫었던 한동훈 위원장이 이 전반적인 문자를 일십했다라는 분석이 하나가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지금 사과하면서 등장하는 것이 분위기 좋은데 분위기 지금 좋고 뭐 잘 될 것 같은데 김건희 여사가 빵 등장함으로써 오히려 여론에 역풍 맞을 가능성이 있어서 그럴 수도 네, 있지. 차라리 네. 김건희 여사 숨어라 이런 얘기. 제가 그때 당시 선거 취재할 때 국민의힘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김건희 여사는 절대로 비행기를 타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때도 순방 계획이 계속 있었어요. 순방을 갈까 안 갈까 막 이런 이제 그 기자들이 취재를 하고 있었을 때 비행기 타면 안 된다. 비행기 타면 지지율 10% 떨어진다. 절대로 그는 비행기를 타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공공연히 하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등장이 오히려 선거에 방해가 될 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차라리 사과를 하지 않는 편이 낫겠다라는 판단을 했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두 가지의 분석이 현재 돌고 있습니다. 아마 상당 부분은 혼재돼 있을 수도 있다고 보여지고 정치는 생물이라서 그때 당시에 매일매일 또 정무적 판단이 아주 그 달랐겠죠. 춤을 출 때니까 네. 자고 일어나면 또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두 가지 의문이 남는 거죠. 누가 저걸 터뜨려 저 문자 그러니까. 원문을 그것도 TV조선에서 이렇게 한 지금의 이 진짜 뜻은 누구고 왜 그랬는가? 두 번째는 왜 씹었는가? 네. 이런 부재. 그러니까 그때 배경 설명에 지금 대부분의 논평이 치우쳐 있는데 지금은 전당대회라고. 그런데 나는 지금도 저걸 여사가 일단은 제공을 했기 때문에 일단 나온 그렇죠. 거지. 예. 이 정치권에 두 가지 설이 있어요. 저도 어제 그래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취재를 했는데 한동훈 캠프에서 가장 의심하는 사람은 이철규 의원입니다. 네. 이철규 의원이 흘렸을 거라고 거의 확신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철규 의원 나는 아니야. 나는 절대로 네, 지금 아니야. 강하게 얘기하고 있죠. 절대로 네. 아니다라고 하지만 당시에 이철규 의원이 김건희 여사는 어쨌든 공작에 의해서 그 넘어간 피해자일 뿐인데 이런 피해자가 사과까지 해야 되냐 이제 이런 주장을 하기는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누가 보더라도 찐윤 국회의원이고 그리고 소통을 자주 하기 때문에 받았을 가능성은 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조간 보도에서 이철규 의원이 보여주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 이런 보도가 좀 흘러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김건희 여사가 이철규 의원 혹은 또 친윤계 의원들에게 흘렸을 가능성 하나. 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격분해가지고 말이야 김건희 여사 문자를 보냈는데 문자를 말이야 씹어버리고 말이야 답변도 안 하고 무시했어 이렇게 격분하면서 또 친윤계 의원들한테 그런 사실을 알려주었다라는 이제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동훈 캠프에서는 어쨌든 이 소스를 이철규 의원으로 강력하게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친윤계 쪽에서는 절대 아니다 우리가 흘리진 않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철규 의원이 계속 등장은 하고 있다 언론 지면에. 그래서 상당히 의심은 가는데 또 하나 측면은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 이철규, 박성민 두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 중 하나가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고 또 하나는 시점이에요. 김건희 여사가 1월 달에 주변에 내가 이렇게 문자를 사방팔방 이렇게 보내봐도 한동훈 위원장이 아무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1월에 호소를 친윤계 의원들한테 1월 달에 했었다. 그랬는데 그때 이거 들은 사람들이 꼭꼭 갖고 있다가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솔직히 말하면 어대한으로 기류를 확 잡으니까 여기에 참으로 확 끼얹으려고
친윤계 의원들이 이것을 언론에 흘린 것이다. 그리고 이제 CBS 김규완 논설위원이 논설실장이 그 얘기를 할 때 이것은 취재가 아니라 입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친윤계 국회의원 누군가가 작정하고 CBS에 준 거다. 이 내용을. 거다. 네. 예, 그리고 나서 TV조선에는 아예 전문을 다 공개하게 된 거다. 이런 것이 오히려 우리 모두가 공멸하게 만드는 거다. 그래서 친윤 나빠요라는 흐름을 이제 만들고 있긴 해요. 근데 다만 재미있는 포인트는 취재를 해보면 네. 한동훈 캠프 대응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뭐냐면 친윤계 그다음에 원희룡 캠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각을 세우면서 세게 공격을 해요. 이런 식으로 정치하면 안 된다. 맞아요. 막 비판을 하면서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보호합니다. 그분들이 그랬을 리가 없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월 달에 설령 속상해서 흘렸을지라도 네. 함구해야지. 선거에 유리하기 위해서 이걸 터뜨려 이것은 나쁘다라고 이제 한동훈 캠프에서는 주장을 하는데 실제로 앞으로 이제 원희룡 캠프에서 어떤 대응을 할지. 근데 제가 어제 또 취재해 보니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원희룡 캠프는 이 건을 놓치지 않을 거야. 이런 분위기예요. 물고 늘어진다. 예, 계속. 이걸로 간다. 문자로 우리는 끝까지 전당대회 치른다. 이런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보다 더 센 거를 터트릴 수도 있고 오늘부터 이제 TV 토론 5시 시작인데 네. 새 문자가 공개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새로운 게 뭐가 나올지 지켜봐 달라라는 얘기도 해요. 아니. 그리고 네. 재미있는 포인트는 그래서 이제 문자 공방을 계속 할 거냐? 이렇게 되면 결국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피해는 어디가 보겠습니까? 김건희 여사하고 대통령이 아니, 그렇죠. 될 수밖에 네. 없어요. 여기 최대 피해자는. 그리고 그 여당이긴 하지만 전당대회에 영부인이 이렇게 전면으로 등장해가지고 정치계 전무후무합니다 지금. 예, 네. 당무 개입하는 게 이게 옳으냐? 이게 국정농단 아니야? 라는 얘기가 벌써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불리한 거지 결코 유리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실은 이 판에서 우린 빠지고 싶어.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 우리는 좀 빼줘.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빠지게 될지 아니면 끊임없이 끌려다닐지 이것 또한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라고 국민의힘 관계자들은 기자들에게 얘기하고 아니 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이번 파동을 통해서 국민의힘이 원래 이제 친이 친박 개파 갈등이 심했다가 한동안 그런 현상이 사라졌었는데 지금 친윤 친한으로 다녀가지고 개파 갈등하게 생긴 거 아닙니까, 의원님? 이건 이성이 감정한테 진 겁니다. 그런 형국으로 가는 일종의 어떤 감정 싸움인데 아까 그 여러 가지 시나리오 말씀하셨는데 윤 대통령이 바란 건 아니죠. 우선 윤 대통령은 이 문자에 충격을 받겠지. 나 모르게 내 부인이 이렇게 저런 애숭이한테 그렇게 사정하고 매달렸어야 했다. 매달렸다는 거야? 이러면 지금쯤 더 화가 나겠지. 그때 내가 한동훈 딱 알아듣게 얘기하고 내가 밟아버렸는데 부인이 왜 나서서 말리고 거기 가가지고 쫓아가서 말이야. 아쉬운 소리하고. 문자 메시지 넣고 이렇게 되면 더 화가 나죠. 그리고 그걸 또 씹어버렸다 그러는 데는 이제 거의 뭐 미치지.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나 대통령실 입장으로 보기에는 이 문자가 유포된 것은 맞지가 않아요. 다만 더 이상 두고 보지 못하겠다는 김건희 여사의 5, 6월 서리빨 같은 한으로는 설명이 돼요. 그건 설명이 되죠. 그래서 드디어 이제 김건희 여사가 측천무로 등극하기 직전이야 지금. 등극 직전이라고 지금. 아니 더군다나 사실은 이 김건희 여사의 그런 명품백 사안이라는 게 아까 말한 대로 수사의 흐름이 한번 올 뻔하다가 한 차례 이제 자명을 통해 정지돼 있다가 선거를 참패하고 나니까 또 다시 이제 검찰의 시간이 온 것처럼 지금 보면 주가 조작 의혹까지 동시 조사를 하겠다는 어쨌든간에 의사는 분명 조사 가능성과 실제 성사 여부는 모르겠으나 그런 의사에 맞닥뜨린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가 또 당시에 이 문제를 또 이제 짚고 넘어갔더라면 사태의 추이가 어떻게 됐었을지 이런 또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아사리판입니다. 이게 지금 이게 너무 쉽게 예측하거나 전망하기가 저는 참 힘든 게 이게 부부간의 생각도 지금 유별하고 그렇죠. 네. 다르고. 그다음에 한동훈은 후보 쪽에서는 지금 내심 당황을 하면서도 이걸 또 음모론으로 몰고 가는데 그 음모론에 그러면 타겟이 누구고 몸통이 누구냐가 이거 또 복잡한 문제가 생겨요. 맞아요. 네. 예. 근데 투표는 당원이 하는 거고
이렇게 보면은 이제 한동훈 위원장한테 한동훈이 당대표가 되면 당이 깨지는구나.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줄 수는 없거든요. 맞아요. 이미 심리적 분당 효과가 좀 생겨 있죠. 지금 보니까. 그렇습니다. 네. 벌써부터 오늘 그 어디 지방대 뭐 어디 특히 TK나 이런데 정치평론 하시는 교수분들이 드디어 그 심리적 분당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는 평론이 오늘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까? 나오기 네. 시작해. 원래 박지원 의원 혼자 떠들던 얘기거든. 그런데 난 그럴 때마다 그 정도 파국으로 갈 정도로 이성이 없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은 생각이 좀 달라지던데. 아니 벌써 꽤 여러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한동훈은 이준석 시즌 2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 된다고 해도 어렵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계속 흔들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당대표가 돼도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보낼 수밖에 없을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근데 더 재미있는 것은 문자가 지금 핵심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근데 한동훈 캠프에서 이런 말 합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문자가 없을까? 네. 아니 한동훈 위원장도 갖고 있는 문자가 너무 많고 한동훈 캠프에서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 이거 터지면 탄핵이야.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 분이 있어요. 이거 제목으로 뽑지 마세요. 네, 소송 들어옵니다. 아니 근데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렇게까지 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번 전당대회가 굉장히 살벌한 전당대회가 되는 겁니까? 작년에 이제 김기현 대표를 뽑을 때만 하더라도 그때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기세가 등등할 줄 세우면 때 바로 갔죠. 그냥 예. 막 줄 세우고 그때는 김건희 여사의 김자도 얘기 못했고 탄핵의 티그자도 얘기하면 큰일 나는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탄핵이라는 말이 국민청원이 130만이 되면서 사실상 일반 명사가 되고 오늘 뭐 국회 법사위에서도 상당히 이제 세게 논의가 네, 청문회 방망이 됐었던데 쳤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정세가 굉장히 많이 바뀐 거고 그에 따라서 국민의힘 내부도 상당히 흔들리고 있다라는 게 확인이 돼요. 이렇게까지 센 워딩이 나오질 않았. 어떻게든 대통령을 지키는 모드였지 한 번도 대통령을 파국으로 이끌 수 있다라는 발언은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발언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누가 죽는지 보자. 이게 그리고 V1, V2가 문자 공개를 용인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선을 넘은 거다. 이런 발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싸우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양 권력이 윤석열 대통령 만약에 예컨대 이런 얘기 합니다. 이 상황에서 흔들려서 어대한이 꺾여서 한동훈 위원장이 패배해. 그러면 야, 역시 김건희 여사는 힘이 세다. 윤석열 대통령은 힘이 세다. 이제 이게 되니까 네. 쫙 다시 줄을 서게 줄을 되는 서고, 거고 예. 반대로 이 상황을 이기고 한동훈 위원장이 이기고 게 되면 그때부터는 갑을 관계가 완전히 바뀌어서 윤석열 대통령 내외의 운명을 여당 대표인 한동훈 위원장이 주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다. 그 다음부터는 한동훈 라인으로 줄을 쫙 서게 되는 거다. 되겠죠. 완벽하게 네. 바뀌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7월 23일 날 누가 당대표가 되느냐에 따라서 여당의 운명은 완벽하게 갈리는 거다. 살벌한 경선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최상병 특검은 좀 8월 2일로 멀찌감히 재의결 투표는 좀 네, 연기 미뤄서, 좀 해야 돼요. 네, 정리된 상황을 보고. 지금 하면 안 될 것 같아요.